안녕하세요, 수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타점의 기본 3강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대는 제가 매매 시에 지지 저항값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키움 차트이고요. 이 키움 차트를 가지고 매물대 세팅하는 방법과 이 매물대를 이용한 지지 저항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먼저 세팅해 보겠는데요.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이 검색창에다가 차트라고 쓰시면 뭐 봉차트, 바차트 쭉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매물대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의 개수가 여기 보시면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12개로 씁니다. 그래서 12개로 세팅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물대 색깔도 제가 보기 편한 색깔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놓으면 매물대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 매물대는 이 차트의 위치가 바뀌면 이 매물대량도 바뀌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스크롤바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움직여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가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트 자리마다 매물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이 매물대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120으로 세팅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이는 캔들 수가 총 120개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다른 구간으로 바꾸면 매물대도 이렇게 같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바뀌는 매물대를 보고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화면에서의 매물대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움직였을 때 매물대가 바뀐다고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봐야 할 부분의 매물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매물대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 화면에 보이는 이 120개의 캔들 수에 걸려있는 매물대들을 보시면 제일 큰 매물대가 얘하고 얘죠. 지금 왼쪽의 끝을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바가 제일 매물대가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캔들의 위치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큰데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매물대의 끝이 여기서 끝났죠. 그쵸? 그리고 나서 캔들은 이만큼 앞서 있죠. 그럼 밀리게 됐을 때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은 이 밑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위치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 봉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가 현재 봉의 바로 위 상단이나 바로 밑 하단에 있을 때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 저항의 의미가 되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돌출되어 있는 매물대가 이 전체 매물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장 돌출되어 있는 이 매물대는 이 현재봉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전체적인 매물대 자체의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의미가 없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융통성 있게 시장에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 보실 수 있는 건 이평선이죠. 여기 보시면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해서 들고 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일선이 꺾일 때 차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11선을 이탈할 때 차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21선을 이탈할 때 차익 실현을 할 건지 결정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이격이 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붕괴가 되면
1차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크게 21선과 61선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2차는 대응한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종목은 홀딩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앞으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물대도 바뀌겠죠. 진행되면.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1차 수익 실현하고, 그쵸? 11선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서 21선에서 반등하고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1차 차익 실현하고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 그쵸? 그런데 매물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수익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매물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이평선 대응으로 내 수익의 전술을 짜 나가셔야 되고요. 자, 조금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이 전체 매물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물대라는 거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가장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매물대하고 이평선입니다. 이 매물대에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이 이평선에 저항을 받으며 뚫고 내려갈지, 이 부분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 이평선만 자세히 보시면 5일선 꺾였고요, 11선 꺾였고요, 21선 꺾였습니다. 세 이평선이 다 하방으로 꺾였죠. 이걸 보고 3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3하 상태에서는 강한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이평선이 3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캔들들이 이 매물대를 붕괴시키고 깨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매물대는 지지대가 아니라 저항대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이 매물대를 탈환하지 않는 한 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 매물대는 지지대,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서 이평선이 3하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3하로 인해서 이 매물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빠져버리죠. 여기 61선에서 제대로 된 지지도 못 받고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 전에 조정받을 때는 61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깼고, 자, 그러면 요게 121선이죠. 이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121선도 깨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21선에 지지는 받았지만, 그쵸? 이 매물대 저항은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양봉도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양봉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시면 요 거래량입니다. 이 전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덜 터졌죠, 힘이. 그리고 나서 힘이 쭉 빠지니까 이 캔들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 종목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의 영향도 받는 종목인 걸 감안하면 지금의 이 개파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 매물대 중에서 이 매물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물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살짝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더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한번 또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봉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 주변 거래량에 비해서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수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한 싸움을 벌였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세가 이겼으면 이게 양봉을 만들었을 텐데 매도세가 이겼기 때문에 음봉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거의 일자에 가까운 십자형 캔들을 만들면 주식 책에서는 반등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등 시그널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또 되게 위험하고요. 그나마 그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십자형에 가까운 캔들을 만들더라도 양으로 끝났느냐 음으로 끝났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악재를 다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음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최대로 터졌습니다. 이거는 하방으로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한 십자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들이 아직까지는 지지와 저항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서 빠지고 있고요. 빠지면서 계속 이런 저항대들은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매물대들은 이 주가들이 반등을 하면서 넘어서야 할 고지들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급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쵸? 여전히 반등을 하면서 힘은 빠지고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 이 매물대를 넘어설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런 매물대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점차 늘어가는 과정이라면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버텨볼 만 하기는 합니다. 모든 차트는 상승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승 후의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이거는 일단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래량은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반등 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정고점에 걸려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이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여기 매물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위에 있던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 가면서 매물대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죠. 그쵸? 그러면서 이 매물대가 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고요. 이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면 여기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고요. 반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것들은 다 저항대입니다. 지금 여기 61선이 하방으로 꺾여져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저항으로 작용해서 또 밀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종목이 꾸준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위에 매물대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식의 매물대들이 상단에 매복해 있다면 이 종목은 가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과 조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짧게 챙기고 짧게 대응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때는 들고 가는 전략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물대를 이용한 지지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랜덤으로 삼성 차트를 골라 매물대를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물대의 지지저항 구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HTS에 매물대를 설정해 놓고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HT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단독으로 쓰면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만큼 여러 정보를 복합해서 사용하시면 차트의 흐름을 비롯해서 기업 정보까지 투자의 성공 확률을 많이 높여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에 하나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는 뭐 하나는 익히고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의 투자 성공률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